민호는 그녀의 다리를 가볍게 들어 소파 깊숙이 자리 잡게 했다. 그 순간 그의 강한 허벅지와 탄탄한 복부가 서진의 몸선을 감싸 안았다. 옷 사이로 전해지는 단단한 감촉에 서진의 숨이 더 거칠어졌다. 첫 순간이 시작되자 서진은 본능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호 씨, 제발 멈추지 말아요. 민호의 동작이 한층 깊어지고 그 힘과 속도는 서진의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퇴근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서진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사춘기 아들과의 말다툼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비까지 올 것 같은 날씨가 마음을 더 눅눅하게 만들었다. 한서진 씨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짙은 회색 슈트, 완벽히 다려진 셔츠, 그리고 손목에 빛나는 시계. 하지만 서진이 가장 먼저 느낀 건 그의 옷값이 아니라 그 시선이 나를 향해 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저를 아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런데 그냥 예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서요.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다. 향이 깊은 비누 냄새와 미묘하게 묵직한 남자의 체온이 함께 스며들었다. 집까지 태워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택시 잡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요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그 순간 번쩍이는 그의 검은 세단이 눈에 들어왔다. 비에 젖지 않은 반짝임, 그리고 조수석 문을 직접 열어주는 손짓.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차 안에는 은은한 재즈가 흘렀다. 그는 자기소개를 했다. 정민호입니다. 무역과 유통 쪽 일을 하고 있죠. 아마 뉴스에서 제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진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의 이름은 들은 적이 있었다. 재력가 CEO, 자수성가라는 기사 제목이 떠올랐다.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 왠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전방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어딘가 나를 오래전부터 지켜본 사람처럼 깊이 스며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내 건넸다. 라벤더와 하얀 장미. 조용히 그러나 오래라는 꽃말이 스친다. 다음엔 제가 제대로 식사 대접해도 될까요? 그는 질문이 아니라 초대의 어조로 말했다. 서진은 대답 대신 꽃다발을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호의 눈동자가 단단하게 빛났다. 마치 이 여자는 반드시 내 옆에 두겠다는 결심처럼. 집 문을 닫고 들어서자 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누구의 시선에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따뜻하고 강한 기운이 아직 온몸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민호의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았다. 괜히 이름을 보게 될까 또는 전화가 오면 심장이 반응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 뒤 오후 5시 서진이 퇴근하려고 사무실 로비로 내려오자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민호였다. 짙은 네이비 수트에 한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 다른 한 손에는 짙은 보라색 꽃다발을 들고 그는 서진을 보자마자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보는 듯 미소 지었다. 퇴근길이죠?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명확히 거절이라는 선택지를 지우는 힘이 있었다. 저 오늘은 좀. 서진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쇼핑백을 내밀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하신 책이요. 절판돼서 찾기 어려웠는데 제 사람을 좀 시켜봤습니다. 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며칠 전 동료와 점심을 먹다
옛날에 읽었던 소설이 절판돼서 아쉽다고 한 말을 그가 어떻게 기억하고 또 구해왔는지 그의 세심함이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해내는 여유가 서진의 마음을 단단히 흔들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조용한 골목 끝에 있는 레스토랑에 멈췄다. 외관만 봐도 비싸겠다 싶은 곳. 문을 열자 은은한 재즈와 따뜻한 조명,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촛불이 반겼다. 민호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여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오늘부터는 한서진 씨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의 말투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어조였다. 와인잔이 채워지고 창밖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졌다. 민호는 서진이 입에 맞게 스테이크의 굽기를 세심하게 조율했고 그녀가 칼을 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한서진 씨, 제가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궁금하시죠? 그의 눈이 깊게 서진을 응시했다. 솔직히 네. 서진은 눈을 피했다. 민호가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다. 아마 내 남은 인생에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웃으면 내 하루가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에 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그는 재력과 힘이 있는 남자 특유의 말하면 이루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지금 그 세계의 중심에 나를 두려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민호가 자연스럽게 서진의 팔꿈치를 받쳤다. 부드럽지만 한순간 서진이 균형을 잃으면 단단히 끌어안을 것 같은 힘. 차 안에서 민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도심 외곽으로 향했다. 잠깐만 들렀다 가죠. 내가 가장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건 그의 펜트하우스였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서진 씨와 와인 한잔 하고 싶네요. 그는 와인 오프너를 잡은 손이 묘하게 힘있게 보였다. 서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좋아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진은 숨이 막힐 정도로 넓은 공간을 마주했다. 천장이 높고 전면이 통유리로 된 거실. 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와, 입 밖으로 새어나온 감탄은 서진이 의도한 게 아니었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다. 이 야경은 혼자 보기엔 아깝죠.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와인장으로 향했다. 와인 코르크를 여는 민호의 손목이 단단하게 움직였다. 한 번의 힘으로 뻑하고 코르크가 빠져나왔다. 유리잔에 붉은 와인을 채우는 그의 손길은 이상하리만치 느리고 여유로웠다. 마치 이 시간이 서진과 함께하기 위해 오래 준비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민호가 손바닥으로 소파 옆자리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서진이 앉자 그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와인잔을 건넸다. 살짝 부딪히는 손끝에서 묘하게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전해졌다. 한서진 씨, 이 순간이 참 이상합니다.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 야경이 그냥 빛의 집합이었는데 지금은 배경이 됐네요. 그 말에 서진은 시선을 피했다. 민호의 시선이 너무 깊어서 그 안에 오래 머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서진의 머리카락 한 올을 귀 뒤로 넘겼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분명히 의도된 움직임이었다. 비 맞은 머리카락이 아직 축축하네요. 그의 손끝이 귀 뒤에서 목선을 따라 아주 천천히 미끄러졌다. 서진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남자의 손길,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힘이 본능적으로 전해졌다. 저 오늘은 좀 늦었네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민호가 가볍게 손목을 잡았다. 잡는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도망칠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가지 마요. 짧은 한마디가 서진의 귓가에 낮게 울렸다.
그 순간 바깥의 불빛보다 거실 안의 공기가 더 뜨거워졌다. 민호의 손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진의 손등을 덮었다. 당신 지금 나랑 같은 생각하죠? 그가 고개를 조금 숙이며 눈을 맞췄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숨소리와 가까워진 체온을 느끼며 긴 시간을 머물렀다. 마치 마지막 장벽을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듯이 거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민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와인잔을 비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서진의 손을 가볍게 잡아 주방 쪽으로 이끌었다. 대리석으로 된 넓은 아일랜드, 그 뒤로는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야경. 유리창에 비친 불빛들이 마치 서진을 위한 무대 조명 같았다. 민호는 서진의 등 뒤로 돌아 잔에 와인을 다시 채워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허리선을 스치듯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가 옷 사이로 번져 들어왔다. 여기 서 있으니 당신이 이 집의 주인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진은 잔을 들었지만 와인을 넘기지 못했다. 목이 타는 건 와인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전해지는 남자의 체온 때문이었다. 민호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숨소리가 서진의 귀 옆을 스쳤다. 서진 씨, 혹시 지금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에 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답 대신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민호의 손이 서진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며 앞으로 당겼다. 등과 가슴이 완전히 맞닿았고 그 차이를 메운 건 그의 확실한 남성적 존재감이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민호의 손길이 허리에서 옆구리 그리고 갈비뼈 아래까지 천천히 올라갔다. 부드럽지만 결코 가벼운 힘이 아니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6해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다. 나 참 오래 기다렸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그녀의 목덜미에 스며들었다.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길에 몸이 따라가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돌려 세웠다. 그리고 두 손으로 서진의 얼굴을 감싸 천천히 그러나 깊게 시선을 맞췄다. 이 순간 난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지만 민호는 마지막 1cm를 남겨두었다. 마치 허락은 당신이 주는 거죠라는 듯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민호의 손이 서진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결정된 사람을 바라보는 듯 단단했다. 허락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서진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서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호의 입술이 단숨에 내려왔다. 처음엔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조심스럽게 다루듯. 그러나 단 몇 초 만에 그 부드러움은 거침없는 강렬함으로 변했다. 민호의 팔이 서진의 허리를 단단히 조였다. 그 힘은 서진이 숨을 고르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만큼 확실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남자의 강함과 여유가 완벽히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서진의 등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에 스쳤다. 차가운 촉감과 그 위를 덮는 뜨거운 체온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민호는 그녀를 아일랜드 모서리에 살짝 올려 앉혔다. 이렇게 가까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서진은 숨이 가빠지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따라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 옷 위로 전해지는 손바닥의 열기와 압력에 서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이번엔 깊었다.
그는 서진이 숨을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진은 전혀 숨이 막히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붙잡히는 느낌이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고 있었다. 민호가 살짝 물러나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지금 떨고 있네요. 서진은 대답 대신 그의 목 뒤를 감싸며 스스로 입술을 찾았다.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깊게 변했다.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이 여자를 완전히 깨우겠다는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다. 민호는 그녀를 번쩍 들어 거실 소파로 옮겼다. 그 힘이 너무 자연스러워.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처럼 느껴지는지 순간 아찔했다. 소파에 내려진 순간 민호는 다시 서진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무게와 온기가 서진을 완전히 감싸고 그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힘도 없었다. 소파 위 민호의 그림자가 서진을 완전히 덮었다. 그의 체온은 뜨겁고 묵직했다. 숨소리 하나, 손끝 하나까지 남자의 힘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서진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절히 원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민호의 손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왔다.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부정할 수 없었다. 마치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품에 가두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민호의 움직임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동안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뒀던 여자의 몸이, 감각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다리를 가볍게 들어 소파 깊숙이 자리 잡게 했다. 그 순간 그의 강한 허벅지와 탄탄한 복부가 서진의 몸선을 감싸 안았다. 옷 사이로 전해지는 단단한 감촉에 서진의 숨이 더 거칠어졌다. 이런 건 잊고 살았죠? 민호가 낮게 물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인정했다. 그래, 난 너무 오래 굶주려 있었다. 민호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와 등을 단단히 받치며 몸을 끌어올렸다. 그 힘은 절대적인 확신과 지배력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품 안은 놀라울 만큼 안전하고 따뜻했다. 첫 순간이 시작되자 서진은 본능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호의 동작이 한층 깊어지고 그 힘과 속도는 서진의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다. 처음엔 당황스러울 만큼 거세게 몰아쳤지만 민호는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속도를 조절했다. 부드럽게 달래다가 다시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리듬에 서진의 몸이 완전히 반응하고 있었다. 민호 씨 제발 멈추지 마요.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이성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말에 민호의 눈빛이 깊게 변했다. 난 원래 멈출 줄 모릅니다. 그 대사와 함께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삼키듯 거침없이 이어졌다. 밤은 길었고 그들의 호흡은 끝없이 이어졌다. 창밖의 야경이 꺼져갈 때까지 민호는 한 번도 서진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진은 완전히 깨달았다. 나는 지금 다시 여자가 됐다. 부드러운 햇살이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었다. 서진은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부드러운 침구, 그리고 옆에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 민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한쪽 팔로 그녀를 감싸 안은 채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잘 잤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호가 살짝 그녀의 허리를 눌렀다. 조금만 더 있어요. 아침 준비해놨습니다.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곧 향긋한 커피 냄새와 따끈한 빵 굽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가운을 걸치고 주방으로 나왔다.
대리석 아일랜드 위에는 각 구운 크루아상, 계란 프리타타, 그리고 잘게 썬 과일이 예쁘게 세팅되어 있었다. 이거 직접 한 거예요? 서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민호는 웃었다. 당연하죠. 당신이 깨어나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는 그녀의 의자를 당겨 앉히고 커피 잔을 그녀 앞에 내려놨다. 손끝이 잠시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서진은 다시 밤의 온도를 떠올렸다. 뜨겁고 강렬했던. 하지만 바로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서진은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순간 몸이 굳었다. 아들 지훈. 엄마 어디야? 어젯밤 늦게까지 연락 안 되길래. 전화 너머의 목소리에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엄마 그냥 친구 집에 있었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잠시 커피잔을 바라봤다. 현실이 그녀를 당겼다. 민호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서진 쪽으로 걸어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드님이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서진 씨가 엄마라는 걸 제가 빼앗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로서의 당신은 내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 말에 서진은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진짜로 그녀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회사 가지 말아요. 내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눈빛은 다시 한번 그녀를 그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차가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서진은 어쩐지 안정감만 느껴졌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지만 민호는 미소만 지었다. 조금만 참아요. 오늘은 한서진 씨만을 위해 준비한 날입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바다를 마주한 고급 리조트에 멈췄다. 현관 앞에 대기 중이던 직원들이 민호를 보자 일제히 인사를 했다. 여기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보통은 예약이 힘든데 오늘은 통째로 비워뒀습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로비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스위트룸 한가운데로 햇살이 쏟아졌다. 벽 한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푸른 바다가 발 아래 펼쳐졌다. 와, 감탄이 절로 나왔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바다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을 조금 더 알고 싶고요. 점심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프라이빗 셰프가 준비한 코스로 나왔다. 바람은 부드럽고 와인잔 속 붉은 빛은 햇살에 반짝였다. 서진 씨, 내 곁에 있으면 이런 날이 자주 있을 겁니다. 민호의 말은 허세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처럼 들렸다. 식사 후 민호는 그녀를 리조트 전용 요트로 이끌었다. 바다 위 엔진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서진이 난간에 서서 바람을 느끼자 민호가 뒤에서 팔을 감쌌다. 그 순간 그의 단단한 가슴과 팔의 힘이 등 뒤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당신이 이렇게 웃는 걸 매일 보고 싶네요. 그 말과 함께 민호의 입술이 서진의 귀 옆을 스쳤다. 그 미묘한 자극에 서진의 숨이 짧게 끊겼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손길이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파도 소리와 심장 박동이 서로 뒤엉키는 순간 서진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몸을 기댔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덮으며 아주 낮게 속삭였다. 지금 멈출까요? 아니면 더 기억에 남게 만들까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 없는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요트가 부두에 닿았을 때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서진은 파도 냄새가 스며든 바람 속에서 아직도 민호의 팔에 감싸여 있었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오자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민호는 조용히 커튼을 걷고 거실 조명을 낮췄다. 그 순간 창 너머 풍경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이 바다. 오늘 밤은 우리 둘만 봅시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는 서진의 가디건을 부드럽게 벗기고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바닷바람이 스며든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숨결이 닿았다. 서진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 앞으로 당기자 단단한 가슴과 복부가 등에 닿았다. 여기서 당신을 다시 갖고 싶네요. 민호의 말은 선언 같았다. 서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그의 입술이 목덜미를 깊게 덮었다. 부드러운 키스와 함께 손길이 갈비뼈 아래를 지나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그 촉감은 첫날보다 더 거침없고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서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자 민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진을 돌려 세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깊게 키스했다. 그 키스는 숨이 막힐 만큼 길었고 숨이 트일 때마다 서진은 민호를 더 붙잡고 있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죠? 민호가 입술을 떼며 물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대답에 민호의 눈빛이 깊게 변했다. 그는 서진을 안아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침대 옆 통유리 밖으로 달빛에 물든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눕히고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 그 힘은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서진의 입술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터졌다. 첫날의 놀람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갈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민호는 그 갈망을 마치 오래 기다린 보상처럼 받아들였다. 속도를 높일 때와 낮출 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조율은 서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민호 씨 제발. 서진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난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들의 두 번째 밤은 파도 소리처럼 길고 깊게 이어졌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서진은 민호의 품 안에서 눈을 떴다. 바다 냄새가 묻은 공기와 전날 밤의 여운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민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의 손끝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느리게 쓸고 있었다. 잘 잤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너무 잘 잤어요. 아침 식탁에는 전날 밤보다 더 정성스러운 세팅이 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엔 신선한 과일, 따뜻한 크루아상,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플레이팅. 혹시 이렇게 매번 챙겨주는 거예요? 서진이 웃으며 묻자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면 매일. 그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묘하게 조여왔다. 달콤하지만 그만큼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느낌. 식사를 마칠 즈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로비로 올리세요. 짧은 통화 후 그는 서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오늘은 내 사람들을 좀 소개할게요. 그 말에 서진은 잠시 긴장했다. 저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존중받게 만듭니다. 잠시 후 리조트 로비에 들어서자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모두 깔끔한 슈트 차림, 민호의 비서와 핵심 직원들이었다. 여기 한서진 씨입니다. 민호가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그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잠깐 서진을 훑었다. 환한 미소 속에 분명 그녀가 누구지? 라는 궁금함이 숨어 있었다. 서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짧은 인사 뒤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민호 곁에 서 있는 자신, 그리고 그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 마치 자신이 이미 그의 여자가 된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가 세상에 알려질 경우 감당해야 할 시선과 소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객실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씨,
이런 거 정말 괜찮을까요?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내 세상에서 당신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내가 제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에 서진의 마음은 다시 민호 쪽으로 기울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서진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잠시 회의가 있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던 참이었다. 그때 문 쪽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한서진 씨예요? 서진이 고개를 들자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나이로 보아 40대 후반, 눈빛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여자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바로 말을 이었다. 저 정민호 씨 전처입니다. 그 순간 서진의 손끝이 커피잔 위에서 굳었다. 아마 제 얘기는 들으셨겠죠? 여자의 웃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민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호 씨의 과거는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는 고개를 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 사람 사랑할 줄 압니다. 하지만 가지려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끝까지 쥐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경고 같았다. 그리고 묘하게 민호의 단단하고 집요한 면을 이미 알고 있던 서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자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알기로 당신 아들이 있죠? 생각해보세요. 당신 아들에게 이 관계가 알려졌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그 말에 서진의 호흡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번 전화를 받았을 때 느꼈던 죄책감이 다시 목 끝까지 차올랐다. 잠시 후 민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전철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무슨 짓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여자는 가볍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냥 인사하러 왔어. 당신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지 궁금했거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민호가 서진에게 다가왔다. 미안합니다. 저 사람이 절대 이유 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 속에는 분명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진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 씨, 내 과거 때문에 흔들리지 마요. 나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 편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전처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서진은 일부러 민호의 전화를 피했다. 메시지는 읽고 답하지 않았고 그가 찾아올까봐 일부러 퇴근 시간도 늦췄다. 하지만 그 모든 회피는 그를 더 자극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비가 내리던 목요일 저녁 서진이 집 현관 앞에 도착하자 그곳에 민호가 서 있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젖은 슈트 위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피하니까요. 민호의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전처 얘기 들었어요. 서진이 한숨처럼 뱉었다. 그리고 나 아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 오래 갈 수 없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진 씨 나한테 물러나라는 거예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호에게는 명확한 예로 들렸다. 순간 그의 손이 서진의 손목을 잡았다. 단단하지만 아프지 않게 놓칠 수 없다는 듯한 힘이었다. 나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게 울렸다. 당신이 스스로 등을 돌릴 수 있게 그만큼의 여유조차 안 줄 거예요. 민호 씨, 이건 집착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맞아요. 집착 맞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니까. 그는 숨도 고르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필요 없다고 해도 난 필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말이 무섭게 느껴져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더 깊이 당겨졌다. 빗소리 사이로 민호의 손길이 서진의 뺨을 스쳤다. 그 온기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던 그녀의 발을 다시 앞으로 이끌었다. 나 너무 불안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호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 불안, 내가 다 감당할게요.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그녀를 안은 채 현관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빗방울이 현관 바닥에 떨어지고 그들의 숨소리가 그 위를 덮었다. 주말 아침 서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검은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민호가 서 있었다. 오늘 지훈 군 만나도 될까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서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지훈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갑니다. 허락해 주세요. 마침 방에서 나온 지훈이 현관 앞 민호를 보고 멈췄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야? 서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민호가 먼저 나섰다. 안녕, 지훈아. 난 내 엄마 친구 정민호라고 해. 지훈은 묘하게 눈을 가늘게 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훑어봤다. 엄마 친구, 우리 집엔 왜 왔는데요?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내 엄마가 아주 소중한 친구라서 인사하고 싶어서 왔어. 지훈은 대답 대신 식탁 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 뒤를 따라가 민호도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내가 학교에서 농구를 잘한다고 들었어. 민호가 말을 건네자 지훈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누가 그래요? 내 엄마한테. 그리고 농구는 나도 꽤 했거든. 그때부터 대화는 자연스럽게 농구 이야기로 흘러갔다. 민호는 직접 코트를 빌려 지훈과 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지훈은 의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엄마랑 친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훈이 마지막에 던진 말에 민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맞아. 그래서 난 내 엄마와 친한 것보다 내 엄마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걸 내가 지켜봐줬으면 해. 그 말에 지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좀 지켜볼게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농구장에서 보자. 그가 돌아간 뒤 서진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씨 어땠어?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같진 않네요. 그 말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조금은 가볍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민호가 보여준 진심이 그녀를 더 깊이 그에게 끌어당겼다. 지훈과의 만남 이후 서진은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간 듯했다. 아직 모든 것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민호를 대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날 저녁 민호는 서진을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자리, 촛불과 잔잔한 재즈가 흐르는 곳이었다. 식사 내내 민호는 서진의 손을 자주 잡았다. 그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서진의 가슴은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은근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훈 군이 내 말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민호의 말에 서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신, 정말 제가 몰랐던 면이 많아요. 앞으로 더 보여줄 겁니다. 좋은 것만.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서진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강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밤하늘과 물빛이 함께 반짝였다. 오늘 당신이 나한테 마음 열었다는 걸 느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서진은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안겼다. 맞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민호의 눈빛이 깊게 변했다. 그는 서진의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입술을 맞췄다. 첫 키스는 부드러웠지만 곧 점점 뜨겁게
깊게 변해갔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 단숨에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거실 소파, 대리석 주방, 침실까지 그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숨소리와 속삭임이 번졌다. 민호의 움직임은 첫날보다 더 여유 있고 강렬했다. 서진은 더 이상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그의 목을 감싸며 몸을 맡겼다. 한참 후 서진은 그의 품에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민호 씨, 이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 말 기다렸습니다.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늦가을 저녁 민호는 서진과 지훈을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의 프라이빗 다이닝룸. 커튼 사이로 가을밤의 불빛이 반짝였다. 지훈은 여전히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민호가 의자를 빼주자 어색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식사는 의외로 부드럽게 흘러갔다. 농구 이야기, 학교 이야기, 민호의 해외 출장 경험담까지 지훈의 표정도 서서히 풀렸다. 메인 요리가 끝날 즈음 민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나는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고, 당신이 힘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빛나는 반지가 놓여 있었다. 이제 내 나머지 인생을 당신 옆에서 쓰고 싶습니다. 아내로서 그리고 지훈 군의 가족으로서. 순간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민호가 시선을 지훈에게 옮겼다. 내가 허락해준다면 나는 너희 둘을 평생 지킬 겁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 서진을 바라봤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웠다. 그 따뜻한 감촉이 서진의 심장 깊숙이 스며들었다. 네, 저 받아들일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지만 확고했다. 민호는 그녀를 안아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지훈을 향해 웃었다. 고맙다. 호텔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세 사람 모두의 마음속엔 따뜻한 불이 피어 있었다. 지훈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었다. 서진은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민호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고 지훈은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식사 후 민호가 거실로 나와 와인잔을 들고 서진 옆에 앉았다. 서진 씨, 이제 정말 내 옆에 있어 줄 거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첫날처럼 깊고 단단했다. 네.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이젠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로만 살던 나를 여자로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니까. 그 한마디에 민호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서진의 손을 잡고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옆에서 지훈이 괜히 헛기침을 하자 셋 모두 웃음이 터졌다. 그날 밤 서진은 창가에 서서 한강 불빛을 바라봤다. 민호가 뒤에서 조용히 안아왔다.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서진이 낮게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단단히 잡을 거예요. 민호의 대답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1년 후 서진은 민호와 함께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바쁜 CEO였지만 하루에 한 번은 꼭 갤러리에 들러 서진과 차를 마셨다. 지훈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늦은 오후 갤러리 창가에 앉아 민호와 커피를 마시던 서진은 문득 생각했다. 엄마이자 여자
그 두 가지를 다 지켜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그 순간 민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길 끝까지 같이 갑시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노을이 그들의 새로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여러분이 여성 사연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들이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